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장기 수혜를 받았던 가치주들의 상승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현 장세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19포인트 0.8% 하락한 2361로 마감이 되면서요, 3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좀 더 깊었죠. 17포인트 거의 2%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죠?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한 180억 매도세가 어제 이어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매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그런 모습이고, 기간의 매도도 1100억에 그쳤다. 그렇죠? 개인만이 3300억 순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환율이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그렇죠? 약해질 뿐이 아니라 오히려 순매수로도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환율도 보면 금요일 3원 70전 하락한 1143원 2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전망치 보면은 내년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완만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진다. 뒷부분에 갔어요. 이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이 선물과 연계된 베이시스, 그죠? 어제보다 마이너스가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선물이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해서 이 현물 쪽으로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결제 약청이 어제 5천 계약이 넘었기 때문에 보통 이 선물 쪽에서는 당일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5천 계약이 되면 오늘 오전까지는 주가는 하락했다가 오후에 좀 약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러한 진단을 해드렸는데 오히려 어제와 맞먹는 하락이 이어졌어요. 오히려 낙폭을 줄이긴 줄였지만 생각보다 낙폭이 적었던 하락폭을 축소가 적었던 이유는 미결제 약정에서 찾았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천 개 이상 매도를 한 것이 미결제가 증가를 했다면은 어제 하락이 아침까지 나왔다가 미결제가 어제 매도를 치고 환매수를 안 했던 물량들이 오후 늦게 들어오면은 미결제가 감소를 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한때도 한 4천 개에서 5천 개까지 미결제가 증가를 하다 좀 막판에 줄어드는 모습이 있죠. 자, 우측에 조그만 박스권을 보면요, 요 9월 21일서부터 여기 하락폭이 컸던 요때가 바로 요때죠. 9월 22일 날 미결제가 27만 1000개, 그 전주 금요일 날 지수가 떴을 때는 26만 7천개면 이날 한 4,000개 늘고 9월 22일 날에 하락폭이 제일 컸죠. 선물 지수로 한 8포인트가 하락했으니까는, 자, 이때 미결제 약정이 한 9,000계약 늘어났고, 그죠? 그 다음날 지수 뜰 때 미결제 약정이 한 1,700개 소폭 증가에 그쳤고, 또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28만 5천 개로, 그러니까는 한 나흘 만에 26만 7천 개에서 28만 5천 개, 거의 2만 개 가까이 증가를 해서 이 방향성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미결제 약정이 9월 25일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28만 2천 개. 그 다음에 9월 28일 날 선물 지수가 4포인트 넘게 떴을 때가 27만 9천 개. 그죠? 요랑 그 다음 날 2.3포인트일 때 27만 5천 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요,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하방으로 매도했던 세력들이 정리를 안 했다, 이익을 실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결제 약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하방으로 봤던 세력들이 계속 매도 압력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러면은 매도를 쳤던 이 선물 세력들이, 그죠? 이익을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매도로 친 것을 매수하기 때문에, 환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했던 것이 급격하게 회복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지수 지금 3일째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8일 상승하고 3일 하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은 가능한 국면이에요. 그 기준점을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그런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방송 한 8시 지금 반에 지금 하는데요. 이 유럽 증시가 한 2%대 하락을 하죠. 좀 부담돼요. 그러면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내일 오전에도 미국 영향, 만약에 미국이 하락 마감한다면은 우리 증시도 하락하지만은 장중에 뭐 10시가 됐건 11시가 됐건 12시가 됐건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가 아니라 감소가 한다면 아마 낙폭을 크게 줄이니까는, 그러면은 뭐 다른 여타 종목보다 뭐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은 이 시장이 이렇게 조금 하락할 때는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시장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변하고 있는 것이, 뭐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장기소의 가치주들이 상승하죠. 오늘도 철강, 뭐 현대제철현재, 포스코, 건설도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뭐 금융도, 증권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지난 3월 달서부터 시장을 주도해 왔던 성장주들은 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뭐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저는 뭐 계속적으로 생각 변화는 없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장기소의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키 맞추기식 상승이다.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주도를 못한다,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 인해서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다시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반도체 2차전지 성장주들의 재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비중 조절로만, 좀 비중을 높였다 낮췄다로 2차전지 반도체를 챙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회원 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장기 소외주들의 지금 소외주인 가치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죠. 포스코가 2%대, 현대제철 7%, 대림산업이 6%, GS건설이 2%, 뭐 화학도 롯데케미칼이 1%, 금융주에서도 BNK 금융주주가 2%, 삼성증권이 한 1.8% 정도.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종합지수 아까 말한 대로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전통 가치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요 부분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보면요, 성장주는 조정을 받는 반면 가치주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키 맞추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죠. 내용 보면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조 효과 및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경기 전망에 또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비 회복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그리고 이 연말 배당도 지금 보면은 올해 예상 현금 배당금은 20%나 줄어들 것이면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3.5%를 유지를 할 수 있고, 경제 전망도 지금 개선 중에 따르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13일 발표한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4로 지난 6월 달에 5.2%에 비해 상향 조정이 됐고, 경제협력기구인 OECD 선행지수가 8월 지표를 보면요, 8월 지표를 기점으로 100을 상회를 하고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종합지수에서는 7월부터 반등이 확인돼서 경기도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더 정상화되면은 재고 부분들이 더 축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 가치주들, 철강, 건설, 뭐 화학, 금융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더 상승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인데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큰 흐름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긴 흐름으로 아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만 일부만 좀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대응 전략 좀 보면은 좀 뭐 계속적으로 현금 한 20-30%는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장 접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뭐 한 30% 내외 뭐 2차 전지 15% 뭐 5G 뭐 한 5에서 10% 뭐 비대면 뭐 한 10% 뭐 바이오 뭐 5에서 10%뭐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 놓고서 주식을 한 70% 정도 유지하고 뭐 30% 정도 갖고만 뭐 단기 매매를 했다.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뭐 현대차라든지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 일부 편입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시장보다는 초과 수익을 내고 시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은 수익이 엄청 크게 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마 꽤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적인 단기 관점으로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단기 매매하실 때 우리가 장기 매매보다 단기 매매가 어려운 이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투자는 방향성만 맞으면 되는데 단기 매매는 방향성, 수익률, 시간 다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는 철저하게 이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2대8 법칙을 주되 내가 10번 매매해서 30%의 수익이 났다면 매매할 때마다 3% 수익 나는 게 아니라 10번 매매 중 2번 매매해서 내 30% 수익 난 거에 80%가 25% 내외가 2번 매매해서 난 거야. 웬만한 정도는 10번 매매해서 한두 번 매매에 집중을 해야지 수익이 크게 나서 손해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할 때마다 손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2번 매매해서 내가 손실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종목가 아니다 싶으면 단기 매매는 매도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뭐 어저께 제가 이제 뭐 단기 매매 새로운 종목 한 두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들어갔지만 마이너스권 우리가 철저하게 마이너스권 들어가면 오늘처럼 시장이 반등을 내가 반등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다 그러면 해봤자 1-2% 손해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뭐 선물에 미결제가 약정해 주면서 마이너스 나왔다 쭉 당겨주면 5% 10%가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10번 매매해서 2번만 맞아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죠? 단기 매매는 이 파레토 법칙을 생각을 유념을 하시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자. 그래서 항상 단기 매매할 때마다 내가 꼭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단기 매매는 중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웬만큼 손해나도 손절 치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기 매매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수혜주 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자동차 쪽이라든지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증권주라든지 그리고 또 조선주 이거 조선주가 이제 환율 문제죠, 그렇죠? 이 환율 쪽으로 요 부분들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요 부분들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하는데 좀 재미있는 게 이 통상 조선업은 원화 성과를 기준으로 외화 성과를 두고 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다 그러면요. 이 선주들이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까봐 미리 발주를 서두른다 이죠. 그래서 이 조선업종 제가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을 뭐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또 이 BDI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조선업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자동차는 좀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한원 시스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친환경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요 수소차 관련 종목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종목분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죠? 미국 대선 바이든이 유력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내용 보면요. 친환경을 내세운 바이든 후보는 당선 시 기후 환경에 한 7,70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파리 협약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 정보 최근에 바이든이요 이 여론조사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바이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수혜 종목인 친환경 관련 종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뿐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는 지난주 동향 보고서에서 태양광 ETF의 자금 유입이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다음 달 3일에 미국 대선 및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환경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국내에서 보면 이제 숫자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두산푸어셀, 풍력에는 뭐 유니슨 정도, 태양광에는 하나솔루션, OCI 이러한 종목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이었는요. 그렇죠? 두산포셀, S포셀 과거에 했던 종목이죠. EM코리아, 뭐 일진달리아, 효성중공업, 효상첨단 소재, GMB코리아, 풍국주정, JAKHT 상하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뭐 두산포셀이 가장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비나텍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 비나텍이 지난 9월 23일 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회사인데요. 이 친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요. 탄선 소재 관련 기술을 활용해 슈퍼 커패시터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MEA 및 촉매 지지제 등을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비나텍 이러한 종목군들 근데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따라가지 말고 이제 조정을 받는 오늘 비나텍은 조정받았어요. 한 2, 3일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그죠? 누가 주가 관리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일부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데 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감각이 타고난 사람들 그렇죠?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는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 사면요 보통 뭐 6개월 1년 지나면 거의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주식이 단기 매매가 그만큼 어렵다. 물론 이제 내 생각은 시장하고 나오고 맞을 때는 잠깐 벌 수는 있지만은 뭐 6개월 1년 지나면은 결국 수익이 안 나고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한 7, 80% 정도는 중장기 투자.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가 제일 커요. 그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좀 지겨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돈을 버는 재미도 있지만은 또 이제 매매하는 재미. 그래서 내 투자 금액 한 뭐 20% 내외 갖고는 좀 단기 매매하는 것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매매는 매매할 때마다 꼭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10번 중에 2번 내 생각과 주가의 움직임이 같을 때 거기서 수익만 많이 내고 나머지 8번에는 손해만 잘 안 나고 나들 적게 나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나텍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비나텍이 여기 있죠. 비나텍 보면요. 자, 비나텍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오늘 2,200원. 그래서 고점 돌파하는데 이 하루 조정 좀 충분한 조정을 받아야겠죠. 저는 뭐 55,000원 뭐 그 약간 더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 좀 관심을 갖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죠? 하기에는 조금 주가 상승한 거에 따른 리스크는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유니슨, 그죠? 유니슨도 뭐 오늘 많이 주가 떴다가 좀 대밀려도 벌써 9.7% 그죠? 뭐 따라가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나중에 조정 받은 다음에 보여야지 이런 종목들 뭐 하루하루 우리가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1년만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주가가 매매가 된다라면 아마 사시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현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기에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저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은 오히려 수익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솔루션 그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에 가장 선두 주자로 보시면 되죠. 이러한 종목군들 뭐 좀 많이 올랐다면 좀 비중을 낮게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두산 푸어셀도 수사 관련주에서는 좀 가장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도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글쎄요, 이런 건 종목은 진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해야지,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삐끗해 버리면요,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아주 낮게 하든지 하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데 될 수 있으면은 뭐 저는 손을 좀 안 대는 것이 좀 낫지 않나라뇨.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내가 매수를 할 때는 꼭 수익을 내려고 낼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를 하지만은, 주식 주가 움직임이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거를 또 염두에 두고, 아까 말한 10번 매매에서 나한테 진짜로 돈을 벌어주는 매매는 2번밖에 안 돼요. 이게 파레토 법칙 2대8 법칙인데, 그것도 주식 수익에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항상 조심조심을 주식은 해야 된다. 특히 단기 매매는 그렇다. 중장기 투자는 방향성만 맞으면 되니까, 뭐 시간이 좀 뭐 6개월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올랐다 빠졌다 해도 올라간다는 그러한 자기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끌고 가셔도 저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 쪽이라든지 친환경 관련 종목군들의 최근 움직임이 좋지만 조금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중을 낮춰서 단기 매매에 임하시던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뭐 손 안 대도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 소개를 쉽게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인기는 있으니까요.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움직이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나텍이라든지 뭐 두산 푸어세, 그렇죠? 수소 관련 종목군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그쵸? 요건 이제 유료 회원에 대한 이제 안내문인데요. 그쵸? 뭐 유료 회원 저희들 뭐 2개월에 55만 원이니까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힘들 때, 그쵸?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또 시장의 주도주들을, 그쵸?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많이 낭패를 보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